영국의 마법학교 호그와트는 990년대에 고드릭 그리핀도르, 헬가 후플푸프, 로웨나 레번클로우, 살라자르 슬리데린 이 4명의 마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의 교육 방침에 따라 4개의 기숙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리포터 세계관에는 전 세계에 11개의 마법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마법학교 일버르모니의 설립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터모어에서 무료로 공개한 번역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이 학교의 설립 이야기를 하려면 이 가족과 이 중 한 사람인 이솔트 세이어라는 아일랜드 출신 마법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솔트는 아일랜드 캐리 카운티의 쿰 라그락 골짜기에 있는 일버르몬이라는 작은 오두막 집에서 160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이솔트의 아버지 윌리엄 세이어는 유명한 아일랜드 마녀 모리건의 직계 후손이었으며 어머니 리오나 곤트는 호그와트의 설립자이자 맹목적인 순혈주의자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참고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의 어머니도 곤트가 출신으로 이에 볼드모트가 본인을 슬리데린의 정통 후계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인 윌리엄은 자연 친화적인 이솔트를 두고 본인의 조상 모리건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이솔트의 유년은 행복했으며 부모님 또한 머글들과 동물들을 위해 마법의 치료약을 만들어주는 등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이 되던 해에 의문의 화재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모인 곰레이스 곤트가 화재로부터 이솔트를 구조하여 근처의 쿰칼리 골짜기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이솔트가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곰레이스 곤트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처럼 맹목적인 순혈주의자였으며 순수 혈통인 가족이 머글 이웃들과 잘 지내고 마법으로 몰래 이웃들을 돕는 등 머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타락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이솔트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이솔트를 납치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솔트 또한 성장하면서 이를 알게 되지만 곰레이스의 강력한 어둠의 마법은 아직 어린 이솔트가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이솔트에게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가 도착하자 잡종으로 가득 찬 교육기관보다는 홈스쿨링이 효과적이라 주장하며 이솔트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호그와트에 다녔으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솔트에게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주로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순수 혈통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으며 학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으나 적어도 반 이상 제정신이 아닌 곰레이스에 의해 학대를 받던 이솔트에게는 호그와트가 낙원처럼 들렸고 10대의 대부분을 그곳에 대한 상상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12년간이나 학대를 받던 이솔트는 드디어 곰레이스의 지팡이를 훔쳐 달아날 용기를 내게 되는데 곰레이스의 지팡이와 더불어 한때 어머니의 것이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 모양 금 브로치도 훔치게 됩니다. 이솔트는 곰레이스의 보복과 추적을 두려워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고 엘리아스 스토리라는 머글 소년으로 신분을 숨겨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항했습니다. 이솔트는 초기 머글 정착민들과 함께 미 대륙에 도착했으며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혼자 산에서 몇 주를 보낸 후 그녀는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신비한 동물 2마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하이드 비하인드와 퍼쿠지였는데 하이드 비하인드는 숲에 서식하는 야행성 식인동물이며 거의 모든 물체 뒤에 숨도록 형체를 변형시켜 자신을 감추는 게 특징인 생물입니다. 퍼쿠지 역시 미국의 토착 생물로 키가 작고 낯빛이 회색이며 귀가 큰 유럽 도깨비의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독립적인 성격이고 교활하며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치명적인 독이 있는 화살로 사냥을 하고 인간에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생물입니다. 이 하이드 비하인드가 퍼쿠지의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이솔트는 지팡이로 저주를 걸어 하이드 비하인드가 도망치게 하고 상처 입은 퍼쿠지를 자기 거처로 옮겨
건강이 회복되도록 돌봐주었습니다. 이에 퍼쿠지는 신세를 갚을 기회가 올 때까지 그녀의 시중을 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역들을 서슴없이 다니는 이솔트를 보며 이런 어리석고 어린 마녀에게 신세를 진 것에 굴욕감을 느낀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솔트는 퍼쿠지의 이러한 점에도 그를 재미있게 생각했고 함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우정은 돈독해졌고 이는 각자의 종족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퍼쿠지는 종족의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솔트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윌리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에게 친숙한 신비한 동물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중 이솔트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것은 강어귀 주변에 사는 이마에 보석이 박힌 커다란 뿔 달린 뱀이었습니다. 가이드인 윌리엄도 이 동물을 무서워했지만 놀랍게도 이 뱀은 이솔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이 더욱 놀랐던 것은 이솔트가 이 뱀의 말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은 죽을 것이다. 그녀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솔트와 윌리엄이 숲에서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 예전 윌리엄을 죽이려고 했던 하이드 비하인드가 이미 한 부부를 배를 갈라 죽이고 어린 형제가 심한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윌리엄과 이솔트는 함께 공격하여 하이드 비하인드를 무찌르는 데 성공했지만 윌리엄은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들을 무시한 채 주변 열매를 계속 땄습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이솔트가 아이들을 집으로 옮기게 도와달라고 하자 윌리엄은 짜증을 냈습니다. 본래 퍼쿠지는 인간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윌리엄은 자신을 구해준 이솔트 이외에는 도와주는 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솔트는 아이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순간이동하는 것이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집까지 안고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윌리엄의 무정함에 화가 난 이솔트는 둘 중 한 명만 구해주면 보온을 한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하고 윌리엄과 이솔트는 형제를 각각 한 명씩 안고 거처에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솔트는 더 이상 윌리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윌리엄은 그녀를 노려본 후 사라졌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말솜씨가 없다 보니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일보르모니의 설립과 나머지 설립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